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엑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기원이라고 합니다.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은 이제 경기도하고 서울대학이 같이 만든 융합기술연구기관이고요. 서울대학교가 갖고 있는 우수한 인력과 그다음에 기술을 경기도하고 협력해서 이제 다음 세대의 미래에 중요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기술을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융합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제 누구나 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지만 그 호기심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 분야가 아닌 서로 다른 분야, 이종 간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아이디어도 내고 또 이제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각각의 어떤 전문성을 발휘해서 그런 어떤 공동체들이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융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융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어떤 주제를 연구할 거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X 그러면 이제 미지에 이제 잘 모르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주제로 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O라고 하는 건 이제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엑소센터는 X라고 하는 문제를 O로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기술화하고 기술 실제로 현장에 적용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전 과정을 진행하는 그런 이제 융합 하나의 그 교육이자 연구를 같이 수행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가 되려고 연구를 시작했던 게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호기심 때문에 이제 모든 연구를 다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부분의 이제 제 선배 교수님들이나 또는 연구원들을 보면 성공하신 분들은 이유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 자기가 정말 24시간 그 주제에 대해서 맨날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렵지만 이제 그러한 고비들을 계속해서 넘어가다 보면 그러면 자기 분야에서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원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해 보면 가장 우수한 학생들은 이제 중학생들인 것 같아요. 왜 중학교 때까지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호기심도 많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역사를 이제 쭉 보는 것 같아요. 자동차면 자동차를 누가 만들었고 지금 어떤 자동차가 나오고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이 좋아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뭐 만들어 조립해 보기도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만 가면 우리나라는 이제 모든 게 획일화돼서 대학을 가는데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좋아서 할 때에 비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그 틀 안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자기답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학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평생 자기 어떤 삶에 있어서 어려서부터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일을 빨리 발굴해서 그걸 좀 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열심히 그 분야에서 활동하다 보면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융합이라는 거는 이제 문과 이과가 별로 필요 없거든요. 이제 어차피 통섭이고 이제 문과를 내가 가더라도
자기가 어떤 주제를 연구하다 보면 또 이과적인 어떤 기술들을 같이 해야 되고, 또 반대로 이과에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하다 보면 이걸 실제로 사람들한테 적용하는 과정에서 되게 이제 문과적인 또 그 외에도 뭐 예술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로 문과 이과가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없어질 거고 이제 큰 문제가 없는데, 저 학교 다닐 때는 문과 이과가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대학 가는 데 있어서 제가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부모님께서는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문과보다 이과가 점수가 너가 잘 나오는 거서 점수가 잘 나오는 거를 이제 따라가게끔 한 거죠. 그래서 저도 문과 쪽으로 가고 싶었어도 이제 문과 점수보다는 이과에서 하는 수학이나 뭐 과학 쪽 점수가 좋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께서는 이과를 가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이과를 왔는데, 항상 이제 머릿속에서는 제가 관심 있는 건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사회적으로 되게 중요한가? 의미가 있는가? 이게 과연 사람들한테 이런 연구를 하고 이런 공부를 하면 사람한테 무슨 도움이 되지? 그런 걸 가장 많이 고민하는 학과가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 사회학과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못 사는, 전쟁을 치르고 못 사는 나라에서 이제 어떤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민주화가 되고 이제 세계를 이제 우리가 선도해 나가는 그런 과정마다 우리 사회가 뭘 준비하고 뭘 연구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사회학을 원래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아무래도 그 당시 이제 문과 이과가 나누어져 있으면서 이제 성적 때문에 사실 이제 이과를 선택했지만, 이제 대학 와서 다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선택했던 식품공학이 가장 어떻게 보면 사회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순수 학문이라기보다는 응용 학문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것들을 저희가 고민해야 돼요. 이제 식품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소비자들이 뭘 생각을 하고, 단순히 이게 이제 뭐 건강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맛도 뭐 좋아야 되고, 뭐 디자인도 좋아야 되고, 히스토리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하나의 적용해 보는 데 있어서는 좋은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지금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뭐 연구하는 주제도요, 저희가 웰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웰리스라는 게 이제 건강함이거든요. 우리가 뱃속에서 이제 아기를 가질 때 웰보닝, 잘 태어나고, 웰그로잉, 잘 자라고, 웰빙, 잘 살다가, 웰에이징, 잘 늙다가, 웰다잉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장 평생 고민하는 주제는 어떻게 하면 잘 살까요? 근데 잘 사는 거에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이 먹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자동차가 기름 없으면은 못 하듯이 사람이 먹지 않고 움직이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먹는데 어떻게 잘 먹을 거냐, 잘 먹는 음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제 정신적으로는 행복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아마 사회학과를 갔었더라도 아마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고민한다면 다시 또 식품하고 또 연결해서 고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를 마치고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했는데요. 이제 학위 논문을 이제 써야 되죠. 이제 석사, 이제 박사를 내가 식품 분야가 이제 굉장히 분야가 다양한데 어떤 분야를 연구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배고프고 또 이제 뭔가 이렇게 맛을 위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게 이제 그 당시까지는 주요 연구 주제였습니다. 식품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아직까지 경제 성장이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고프니까 이제 좀 더 값싸고 또 좀 맛있는 거를 이제 연구하는 것들이 이제 주로 식품 쪽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서서히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에 관련돼서 기존의 제품을 좀 더 이제 고품질화하고 고부가가치화하는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 아마 외국에서 연구하는 그런 분들하고 좀 차별화해 볼 수도 있고, 또 한국 음식이 전체적으로 좀 더 건강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한방에서 이제 한의학적으로 뭐 대장금이라든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면 아마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식품 분야에 특히 이제 건강식품 분야는 좀 더 앞서 나갈 것이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서 한 10년 전에 제가 박사학위 뭐 한 15년 벌써 됐네요. 진학할 때 기능성 식품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주제를 정한 게 이제 콩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평상시에 먹긴 하지만 건강에 있어서 오랫동안 식품 중에서 많이 이용되어 왔던 것이 이제 콩이고요. 콩이라는 게 크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우리가 먹는 콩이 있고요. 커피콩이라든지 카카오콩도 이제 콩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곡물들 중에서 가장 건강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약콩으로부터 기능성 연구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한 주제로서는 카카오콩이 이제 실제로는 굉장히 건강한데 우리가 이제 이 카카오콩을 제대로 먹지 않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공하면서 이제 이익을 많이 추구하다 보면 카카오로부터 중요한 어떤 버터는 이제 빼고 이제 파뮤를 넣고 또 이제 설탕을 넣어서 맛을 가미하고 또 이제 알칼라이제이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알칼리 처리를 하면서 약간 식품의 어떤 본질들이 조금씩 가공하면서 바뀌어가는 것들이 있어서요. 이왕이면 우리가 약콩 같은 이제 콩 중에서도 건강에 가장 좋은 것, 그 다음에 카카오라고 하는 이제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거를 잘 가공해서 건강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를 학위 과정 동안 진행했었습니다. 뭐 우리가 식품이라는 게 다 당연히 이제 골고루 먹어야 되겠죠. 이제 영양 성분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우리가 동물성 식품이 있고 이제 식물성 식품이 있는데요. 이제 뭐 동물성 식품이 우리가 당연히 섭취해야 되는 식품이긴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이게 동물성 식품만 많이 먹다 보면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식품들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식물성 식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단백질이거든요. 이제 그런 단백질이 이제 콩에 가장 많이 들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먹는 이 약콩이라든지 뭐 대두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콩을 반드시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거였는데 이제 저희는 이 콩을 좀 더 건강하게 먹으려면 콩으로만 먹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학생들이 먹기가 좀 불편하니까 좀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뭐 두유 형태로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한국 초콜릿의 정의가 좀 없어요. 우리 뭐 면세점이나 이런 데 가면 수입 초콜릿들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스위스 초콜릿 그러면은 뭐 일반적으로 우유를 넣어서 밀크 초콜릿에다가 이제 설탕을 넣어서 초콜릿을 만듭니다. 일본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초콜릿을 많이 넣어요. 이제 칼로리가 높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왕이면은 약콩 같은 거, 콩을 가지고 초콜릿을 만들면 순식물성 초콜릿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설탕을 넣지 않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체당을 넣어서 충치도 억제하고 혈당도 이제 충분히 낮아지게끔 하게 되면 몸에도 좋으면서 학생들이나 또는 이제 저 어린 친구들이 즐기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맛도 좋으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가공 제품을 우리가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엑소센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강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앞으로 이제 미래에는 모든 것들이 이제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부모가 뱃속에서 애를 가질 때부터 그 자녀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방주사를 제대로 맞았는지, 그다음에 이 친구가 정서적으로나 또는 신체적으로 어떤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지를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충분히 자녀의 데이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일정한 시간 동안 우리가 측정하다 보면 얘가 엄마를 닮았는지 아빠를 닮았는지 생활 습관은 이제 어떤지 우리가 한 몇 년 동안 분석하다 보면 이 친구한테 맞는 식품과 또 이제 화장품과 경우에 따라서 어떤 외식과 어떤 교육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웰이라고 하는 이 웰리스 노트 플랫폼은
EBS하고 저희가 같이 공동 개발했고요. 이제 애들이 좋아하는 어떤 캐릭터들, 이제 뭐 뿡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뿡뿡이가 이제 뭐 손을 안 씻고 밖에 가서 놀다가 손을 안 씻고 와서 배탈이 나면 이제 애들한테 스스로 생각하게끔 기회를 주는 거지. 뿡뿡이가 왜 배탈이 났을까요? 그럼 이제 손을 씻게끔 생활을 만들어주고, 또는 이제 우리 옛날에 뽀빠이 같은 것처럼 시금치 먹게끔 하듯이 이제 뿡뿡이가 뭘 먹어서 힘이 좋아지는 걸 보여줘서 애들이 스스로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해 먹고, 또 더 나아가서 실제로 밖에 가서 이제 체험을 하는 거죠. 자기가 직접 키워도 보고,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의 그 ICT 플랫폼 안에, 모바일 안에 넣었고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 자녀에 대한 어떤 건강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초등학교에 이제 해피미라고 하는 그런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 과정에 각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에 맞춰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플랫폼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플랫폼 안에서 그 다양한 그 서비스 모델 또는 이제 제품,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한 100개 정도 지금 진행을 해서 뭐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건강한 약홍두유, 그러니까 설탕을 넣지 않고도 고소하게 우리가 만들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거를 저희가 개발을 했고, 이제 한 제품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올해 이제 새로 저희가 내는 거는 이제 엄마를 위한 약홍두유가 있고요. 또 이제 이 어린이들이 이제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성장에 관련된 약홍두유, 이렇게 맞춤형으로 나갑니다. 초콜릿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뭐 이런 한 제품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어떤 초콜릿일 수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제품화하는 그런 전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우리나라가 이제 그 고속 성장하는 건 이미 이제 끝났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사실 미래가 잘 안 보이죠. 뭐 제 어린 학생들이 아직은 잘 모르지만 이제 대학을 입학해서 대학을 졸업하는 시점에서 보면 어느 직장에 가도 현재 수준의 어떤 서울에서의 물가 대비 소득이 충분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뭐 어떤 직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제 20대, 30대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없는데, 그럼 이제 이때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 그럼 대기업을 가거나 또는 어떤 전문직으로서 우리가 노력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자기 브랜드를 가져야 돼요. 결국은 자기가 20대, 30대에서 뭔가 자기만의 그 아이덴티티, 자기만의 어떤 브랜드를 갖기 위해서는 어려서 10대의 어떤 그런 그 경험과 10대 때 자기만의 어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초중고 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어떤 주제를 잡고 그 주제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하고의 어떤 대화나 여러 사람들과의 어떤 팀플레이를 통해서 자기 어떤 정체성을 잘 가진 다음에 대학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올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MIT나 스탠포드에서는 20대 때, 30대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로 기술화해가지고 성공한 벤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마크 주커버그가 뭐 하버드에서 거기 있는 친구들끼리 SNS 해가지고 했던 것들이 이제 타 학교에서 이용하고 전 세계에 알려지니까 굉장히 큰 부를 축적한 것처럼 이제는 뭐 대학을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미 어려서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일, 친구들하고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직업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그러다 보면 지금의 어떤 시대하고는 다른 새로운 어떤 시대를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과 그런 어떤 일자리들이 많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해나가겠다는 신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융합을 잘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능력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 생각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모으는 그런 과정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각이 같이 모이게 되면 좀 더 분명해지고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문제고 뭐가 주제가 되느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융합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이해력과 소통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러한 주제가 선정되었을 때 그 주제를 실제로 우리가 선도에 나가서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일단 전문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최초냐 최고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최초입니다. 이제 남들이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만약에 남들이 시도를 했던 것들이라면 현격한 뭔가 그 진보성이 있으려면 정말 베스트들끼리 모여서 해야 되겠죠.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거.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끈기예요. 하다가 당연히 어렵죠. 그렇게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이미 다른 사람이 다 했을 텐데, 남이 못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희생적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는 희생하고 할 생각을 해야지, 뭐 친구들하고 놀 거 다 놀고 뭐 시간 다른 데 가서 할 거 다 하면서도 거기서 자기가 뭔가 남하고 다르게 결과를 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도전력도 되게 중요하고 창의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게 끈기가 굉장히 중요한. 예전에는 이제 기술의 어떤 발전 속도가 더뎠죠.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온라인이 없을 때는 다른 나라에서 뭐 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아예 저희가 스마트폰도 전 세계에서 1등, 2등 하는 기업만 살아남고 3등부터는 이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뭐 모든 분야가 다 똑같습니다. 온라인 하면서요. 대학도 없어질지 몰라요. 대학도 저도 강의를 하지만 타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강의를 하는데 온라인 올리면 학생들은 제일 좋은 강의를 들으면 1등만 살아남는 구조죠. 결국은 어떤 분야에서든 간에 내가 경쟁을 통해서 1등이라는 표현은 좋지는 않지만 1등을 하지 못하면 자기만이 갖고 있는 온리원이거나 자기만의 어떤 자기다움, 제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 자기 어떤 브랜드가 없이는 앞으로 살아가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기술이 아니더라도 뭐 방송에서도 보면 이제 여러 캐릭터들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배우들마다, 이제 방송인들마다 어떤 자기만의 캐릭터들이 있는데 자기만의 어떤 캐릭터들을 가지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제를 선발한다 그러면 아마 연구자로서도 다른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들만큼 보람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거쳐가는 거잖아요. 이제 한번 태어나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는 뭐 생물학적으로는 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시간은 가는 거고 뒤돌아보는 건 되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것 중에서 잘한 거를 더 잘하면서 살아야지, 과거에 내가 좀 아쉬웠던 거야. 내가 대학을 좀 더 잘 갔으면,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공부를 안 했지만 다른 면에서 내가 남보다 잘할 수 있는 거를 잘 자기가 생각해 보고, 또 과거에 자기가 이미 지난 거에 대해서 후회하기보다는 그게 이제 복기라 그러죠. 뭐가 가장 내가 부족했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을 내가 더 잘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해내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단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가 어떻게 경우에 따라 또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신이 또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거는 끊임없이 자기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교수님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인생을 80이라고 놓으면 20살까지는 항상 설레는 게 있어요. 뭐 첫사랑일 수도 있고 첫 경험이 되게 많은 거죠. 학교 가서 첫 친구들도 만나보고 뭐 이런 재밌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20대, 30대가 되면 뜨겁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뭐 연애를 하더라도 뜨겁게 연애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정말 한 분야에서 힘들지만 더운 여름에 정말 숨이 턱턱 막히지만 자기가 고생하더라도 좋은 어떤 멘토를 만나서, 좋은 스승 또는 선배를 만나서 언젠가는 내가 그 사람을 넘어서기 위해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데가 20대, 30대 여름 같은 시기인 거고요. 그때까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이룬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40대, 50대는 이제 가을인 것 같아요. 이제 과연 이걸 내가 어떻게 꽃피울 거냐죠. 네,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도 뭐 여름처럼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내가 열심히 해서 나온 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요롭고 사람들 같이 나눌 수 있을까를 이제 하고 60대면 이제 뭐 은퇴하니 은퇴죠. 예, 사회에서는 이제 어른이시니까 이제 60대, 70대에서는 새로 이제 자라는 이런 후배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주고 또 이제 그때쯤 되면 자기가 그 당시까지 노력한 걸 가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들하고 뭔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나누는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계절처럼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자기가 그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보다 그 안에서 삶을 잘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건강하게 나누는 게 그게 좋은 인생 설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